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 진로우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우의 2025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근데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CEO나 CFO가 멋지게 준비한 발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히 건너뛰고요. 오직 그 뒤에 이어지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예측 불가능한 질의응답 Q&A 세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쵸. 바로 그 날것의 대화 속에서 진로우의 진짜 속내, 뭐랄까, 숨겨진 전략, 또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 Q&A 녹취록이랑 관련 분석 자료들 아주 꼼꼼하게 뜯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택시장, 이게 뭐 연간 거래액만 해도 2조 달러가 넘고 중개수수료 시장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진로우가 Q&A를 통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주제, 역시 AI 얘기를 해야겠죠. 요즘 뭐 워낙 뜨거우니까요. 진로우가 챗 GPT 앱에 연동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당연히 Q&A에서도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진로는 이걸 훨씬 더 뭐랄까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답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뭐 기술 하나 추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마치 예전에 모바일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완전히 새로운 문, 도어웨이가 열리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통로다. 그렇죠. 기존 진로 앱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냥 또 하나의 길이다. 뭐 이런 거죠. 특히 진로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강하잖아요. 방문자 80%가 광고 없이 직접 찾아온다는데 이런 강점을 이 새로운 AI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단순히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걸 넘어서 AI를 자기들 핵심 서비스에 더 깊숙이 넣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강조됐다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뭐 20년 전부터 AI를 써왔다고는 하는데 최근 3, 4년 사이에 기술이 확 발전하면서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중개인들 쓰는 고객 관리 시스템 팔로업 보스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에 AI가 추천 메시지 만들어주는 스마트 메시지 기능이 벌써 200만 건 넘게 쓰였대요. 또 AI가 고객이랑 통화한 거 자동으로 요약해주고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외부 플랫폼 통해서 오는 것보다 진로 안에서 경험을 좋게 만드는데 AI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진로 플랫폼 자체를 더 좋게,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사용자가 그냥 챗GPT에서 집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랑 처음부터 진로 앱을 쳐는 거랑 경험이나 뭐 수익성 같은 데서 차이가 없을까요? Q&A에서도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 나왔고요. 진로 답변은 아직은 너무 초기라서 단정하긴 좀 어렵다였어요. 근데 그들이 주목하는 건 부동산 거래라는 게 본질적으로 엄청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집 사는 게 뭐 금방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도 복잡하고 또 지역마다 데이터도 다 다르고 전문적인 툴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사용자들은 진로우처럼 주택거래에 딱 특화된 전문 플랫폼이 주는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하. AI는 바로 그 경험, 그러니까 진로 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을 더 개인화해주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사용자한테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 쓰일 거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전에 뭘 봤는지 기억하고 막 복잡한 거 물어봐도 차분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똑똑한 비서를 플랫폼 안에다 심는 거죠. 결국 AI는 진로우가 그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주택거래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경험, 그 하우징 슈퍼의 비전을 만드는 데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AI를 진짜 미래 전략의 한가운데 두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주택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Q&A에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 FTC 소송권 같은 거 외부 압박은 좀 없나요? 네, 그 FTC 소송 관련해서는 3분기 Q&A에서 꽤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경쟁사인 레드핀하고 임대 매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파트너십에 대한 소송인데요. 진로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경쟁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근거가 뭔가요? 근거로는
레드핀 사용자들이 예전보다 임대 매물을 3배나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임대 매물 올리는 부동산 관리 회사들, 그러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더 좋아졌고 파트너 만족도 조사에서도 1등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좋고 광고주한테도 좋으니까 경쟁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법정 가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오, 자신감이 있네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진 않은데요? 한 회사가 경쟁사랑 손잡고 매물 정보를 막 쥐고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나 아니면 뭐 컴패스가 애니웨어 인수 제한하고 이런 것처럼 업계가 자꾸 합쳐지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컴패스랑 애니웨어 합병권은 뭐 자기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오히려 진로가 더 걱정하는 건 일부 회사들이 매물을 자기 플랫폼에만 딱 올려놓고 다른 데는 공개 안 하는 거. 소위 숨겨진 매물, 히든 리스팅지 있잖아요. 아, 자기들만 보게 하는 거요? 네, 그렇게 정보를 제한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주는 거. 이걸 더 문제 삼더라고요. 진로우는 항상 모든 매물이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야 한다. 이게 자기들 원칙이고 그래서 진로우에 매물이 제일 많은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개인들도 결국 집 팔려는 사람 위해서 매물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경쟁 환경에 대한 진로의 시각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Q&A에서 밝힌 구체적인 성장 동력은 뭐였나요? 그냥 시장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점을 Q&A 내내 강조했어요. 진로우는 꾸준히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온 자료 보면 주택 판매 부문 매출이 시장 전체는 5% 늘었는데 진로우는 10% 늘었거든요. 2분기에도 시장이 한 1, 2% 클 때 자기들은 9% 성장했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Q&A 답변들을 쭉 들어보면 이런 성과는 특정 지역에서 좀 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상된 시장, Enhanced Markets 전략이 잘 먹히고 또 자체 모기지 서비스인 진로우 홈론즈, JHL과 크고 있고 프리미엄 매물 광고인 쇼케이스 채택도 늘고 아까 말한 중개인용 CRM, 팔로우 보스도 더 많이 쓰이고 신축 주택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시장 상황 탓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전략을 잘 실행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겠다. 시장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성장한다. 이런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시장과는 별개로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특히 Q&A를 보면 임대사업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지금 진로우 성장의 핵심 엔진 이런 느낌까지 들던데 구체적인 전략이랑 특히 아까 말한 그 파트너십 효과 이걸 Q&A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임대사업이 지금 확실히 돈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2가지 축이에요. 첫째는 단독주택이든 큰 아파트 단지든 모든 종류의 임대 매물을 다 모아서 임차인이랑 집주인 양쪽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지를 주는 그런 가장 포괄적인 양면 시장을 만드는 거고요. 둘째는 임차인이든 부동산 관리회사든 다 편하게 예를 들어 집 찾기부터 온라인 계약, 월세 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성장세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3분기에 전년 대비 41% 성장했고 4분기에는 무려 45%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1분기 33%, 2분기 36%였으니까 계속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요. 이쪽이 성장을 확 끌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 부문 매출만 62% 늘었고 광고하는 다세대 건물이 6만 9천 개래요. 2분기 말보다 더 늘어난 거죠. 와. 미국 전체 다세대 건물이 한 14만 개 정도 된다는데 거의 절반을 확보했으니까 아직도 클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 목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아까 FTC 소송 얘기도 나왔지만 레드핀이나 리얼터닷컴 같은 경쟁사랑 파트너십 맺는 게 성장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좀 놀람거리잖아요. Q&A에서는 이 파트너십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냥 뭐 서로 좋다 이런 거 말고 좀 설득력 있는 근거 같은 걸 댔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Q&A에서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왜 좋냐?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기존 광고주, 그러니까 이미 진로에 돈 내고 광고하는 6만 9천 개 다세대 건물주들한테 주는 가치입니다.
아, 기존 고객들.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광고가 레드핀, 리얼터닷컴에도 자동으로 나가니까 돈도 안 내고도 더 많은 잠재임차인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ROI가 높아진다는 거죠. 진로는 이게 기존 광고주들이 더 비싼 광고 패키지로 갈아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둘째는 신규 광고주 유치예요. 아직 진로에 광고 안 하는 나머지 한 7만 개 넘는 건물을 설득할 때 우리한테 광고하면 레드핀, 리얼터닷컴에도 같이 나가요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특히 이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은 기존 진로 방문자랑 안 겹치는 신규 고객이라고 Q&A에서 강조했어요. 즉, 전체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고요. 매물이 많아지면 방문자가 늘고, 방문자가 늘면 플랫폼 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앱 안 돌아다니고 한 곳에서 매물 많이 볼 수 있으니 편하고요. 그래서 FTC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진로는 Q&A에서 평소 하던 대로 계속 사업한다.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트너십의 양면적인 효과를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논리로 설명을 했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로가 밀고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랑 서비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Q&A에서 질문이 꽤 나왔더라고요. 진로 프로, 진로 프리포드 이 두 가지는 정확히 뭔가요? 중개인들한테 어떤 걸 주려는 거죠? 진로 프로는 그 부동산 중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3분기 Q&A 답변을 보면 여기에는 아까 잠깐 나왔던 고객관리 시스템 팔로우업 보스, 또 진로 플랫폼 안에서 중개인 브랜드를 좀 더 잘 보이게 해주는 프리미엄 브랜딩 기능, 중개인이 자기 원래 알던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인맥까지 진로 플랫폼이랑 연결해서 관리하게 해주는 마이 에이전트 기능 확장, 실시간 가상 투어 기능, 통합 메시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 종합 선물이네요. 네, 핵심은 중개인이 단순히 진로 통해서 얻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동산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도와주는 종합 솔루션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진로 프로는 우수 파트너 중개인 프로그램인 진로 프리퍼드로 가는 디딤돌 역할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진로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 SM이라고 하죠, 이걸. 더 많은 중개인으로 넓히려는 효과도 있고요. 다만 당장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2026년까지는 우선 많이 쓰게 하고 중개인들 피드백 받아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할 거라고 3분기 Q&A에서 밝혔습니다. 아, 그럼 수익은 주로 어디서 기대하는 건가요? 참고로 진로가 주택 판매 부문에서 10억 달러 추가 수익 목표를 얘기하는데 그건 주로 프리퍼드 프로그램에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프로는 그 위에 더 얹어지는 추가적인 기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을 위한 생태계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군요. 그럼 매물 자체를 좀 더 멋지게 보여주는 쇼케이스는 어떤가요? 이거 채택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 Q&A에서 밝힌 수행 모델이나 가치 제안은 뭐였어요? 특히 그 AI 가상 스테이징 같은 신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쇼케이스 채택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3분기 말 기준으로 새로 올라온 매물의 3.2%가 쇼케이스를 썼는데 2분기에 2.5%였으니까 확실히 늘었죠. 수익 모델에 대해서 2분기 Q&A에서 좀 재밌는 답변이 있었어요. 진로는 쇼케이스를 그냥 매물 하나당 광고비 받는 상품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그보다는 중개인이 쇼케이스라는 이 프리미엄 상품을 써서 더 많은 집주인한테 매물 팔아달라는 계약, 리스팅을 따낼 기회를 얻는 것 자체를 핵심적인 ROI, 즉 투자 대비 효과로 본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먼저 쇼케이스 해달라고 하던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쇼케이스 쓰시면 더 좋아요 해서 계약을 따내든 양쪽 다 쇼케이스 성장을 이끈다는 거죠. 아, 중개인의 영업 무기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 Q&A에서 나온 AI 기반 가상 스테이징이나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동영상 보여주는 스카이 투어 같은 신기능들은 구매자들한테 훨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줘서 쇼케이스를 그냥 광고 상품이 아니라 업계 표준으로 만들려는 전략의 일부고요. 특히 그 AI 스테이징 기능은 앞으로 쇼케이스 아닌 일반 매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확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돈 문제랑 연결하는 거, 진로 홈론즈, GHL, 이거는 중개인들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나요?
집 사고 팔 때 대출은 꼭 필요한데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Q&A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양방향으로 작용한다고 3분기 Q&A에서 답변했어요. 중개인이 잠재 구매자한테 GHL 한번 써보세요 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매자가 먼저 진로 앱에서 바이어빌리티라는 기능으로 자기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고 GHL 통해서 사전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인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바이어빌리티요. 네, 3분기 기준으로 이 바이어빌리티 기능을 쓴 사람이 290만 명이나 됐네요. 진로는 이 사람들을 구매 의향이 아주 높은 좋은 고객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중개인이랑 GHL의 대출 담당자가 마치 한 팀처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쓰는 팔로우 보스 CRM 안에서 바로 구매자의 대출 사전 승인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3분기 Q&A 언급한 걸 넣는 것처럼요. 기술을 통해서 구매자, 중개인, 대출 담당자 모두 경험을 좋게 하고 거래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정말 집을 사고 팔고 빌리고 대출받는 전 과정을 다 아우르려는 큰 그림이네요. 근데 이렇게 막 기술 개발하고 사업 확장하면서 또 동시에 어려운 시장 상황도 헤쳐나가야 하잖아요. Q&A를 통해 본 진로우의 재무 상태, 이거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을 넘어서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하고 조정 EBITDA, 그러니까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둘 다 전망치를 넘었죠. 특히 Q&A 자료란 답변에서 계속 강조된 게 비용 관리, 코스트 디스플린이었어요. 비용 관리요? 네, 3분기 자료 보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늘었는데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같은 고정 비용 증가는 5% 수준으로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이 좋아지는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2분기에도 비슷했고요. 마케팅 비용 같은 변동 비용은 임대 사업이나 GHL처럼 성장성이 높은 데는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매출 느는 속도랑 비슷하게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2분기 Q&A에서 밝혔습니다. 아, 돈을 허투루 안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비용 효율화 덕분에 이익 마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3분기 조정 EBITDA 마진이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고 순이익도 흑자였고요. 그리고 비용 중에 그 주식 기반 보상, 직원들한테 주식이나 스톡 옵션 주는 비현금성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줄고 있어요. 3분기에 작년보다 8% 줄었고 2분기엔 12% 넘게 줄었죠. 또 꾸준히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Q&A에서 강조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약 2억 9,50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Q&A에서 밝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땠나요? 당장 다음 분기나 내년에 대한 힌트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랑 Q&A 답변 보면 4분기 전망은 꽤 긍정적입니다. 총 매출 성장률이 16%에서 18% 사이로 3분기보다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 성장률은 45% 이상, 모기지 부문은 약 20% 성장을 예상하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요. 와, 45% 이상이요? 네, 그리고 2025년 연간 목표였던 10% 중반대 매출 성장, 마진 확대, 연간 흑자 달성, 이것도 무난히 할 거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는데 주택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바닥 따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지만 진로 자체는 올해 2025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 성장하고 마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시장이 안 좋아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외부 시장 환경이랑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장기 목표인 연 매출 50억 달러, 조정 EBITDA 마진 45% 달성, 이라는 큰 그림에는 변함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오늘 진로우의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Q&A 내용만 진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확실히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보이네요. AI를 그냥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근간으로 통합하려는 의지,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임대사업이나 중개인 솔루션 같은 확실한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드핀 같은 회사랑 파트너십 맺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키우려는 전략적 움직임도 눈에 띄고요. 맞습니다. 향상된 시장, GHL, 쇼케이스, 진로 프로 이런 여러 조각들을 계속 맞춰가면서 주택거래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하우징 슈퍼앱,
이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야심이 Q&A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진로우가 단순히 부동산 매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넘어서 기술이랑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주택시장의 운영체제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 시장 환경이 안 도와줘도 스스로 거래 과정을 혁신화하고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Q&A 답변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분석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로는 이미 집 사고, 팔고, 빌리고, 대출받고, 중개인 소프트웨어까지 손대면서 하우징 슈퍼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번 이사 과정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로가 앞으로 또 어떤 관련 서비스를 자기들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버튼 하나로 이삿짐 센터 예약하거나 주택보험 비교하고 가입하거나 심지어 이사 후에 인터넷 설치나 공과금 주소 변경 같은 것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는 어떨까요? 진로우의 다음 행보를 상상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